페이지 13쪽. 자, 우리가 저번 시간 마지막 때 0분의 0꼴 극한까지 연산하는 거 연습하고 마무리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여기서 깨알 형목 얘기하던데 이제 뭐 극한할 때 처음에는 그래프로 그렸지만은 결국 우리가 대입해서 답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0분의 0꼴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풀었었어요. 일명 원흉 지우기라고 해가지고 0이 되게 하는 애를 약분했었죠. 근데 그 약분이 가능했던 게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이란 작업을 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 0분의 0꼴이라는 거를 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하려면 결국 그 0이 되는 원흉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푸는 방법이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걸로 딱 두 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랑 유리화, 이 두 개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말고는 없어요, 풀이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쌤이랑 같이 했었고, 자, 오늘은 요 두 개를 이제 해볼 건데, 자, 보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돼 있지. 자, 봐봐.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하기 위해서 요거 잠깐 복습하자. x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몇이죠? 무한대분의 1이라고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몇이 나오죠? 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걸 착안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것만 이따 적어주면 돼. 얘들아 미안해, 뒷문만 닫아줄 수 있을까? 자, 지금 요렇게 된 걸 봅시다. 자, 지금 분모를 무한대 대입하면은 무한대 제곱이죠. 그럼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분자도 대입하면 무한대 더하기 1이죠. 그럼 무한대에다가 1 더해봤자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이런 게. 그럼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처음에는 우리가 둘 다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상대적으로 누가 더 빠른 무한대일까? 누가 더 빨리 커질까? 분모에 있는 게 더 빨리 커지겠지. 그래서 그땐 얘가 상쇄돼. 없어져 버려. 왜냐면 작기 때문에 더. 그래서 결국 무한대분의 1로 바라볼 수 있고 이게 0이 돼. 이게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건 안 적어도 돼요. 근데 이제 교과서나 기본적인 참고서들은 다 어떻게 접근하라고 돼 있냐면은 분모 최고차수가 몇 차죠? 그걸로 나눠요.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분모는 몇이 되죠? 1이 될 거고, 얘는 이렇게 하트로 찢어주면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고 적어줄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여기서 복습했던 내용, 얘 몇으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죠. 그리고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는 뭐 x가 없으니까 1로 수렴하겠죠.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또 했던 게 함수의 극한 성질이라고 해서 사칙연산에 대한 얘기를 했지. 사칙연산은 뭐였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었죠. 등장한 함수가 다 수렴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1로 수렴하죠. 또한 분모는 0으로 수렴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도 괜찮다가 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1분의 0 되니까 0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교과서나 참고서는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 이제 빨간색 글씨를 적어주면 돼요. 자, 차수를 기준으로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가 다 컸어요. 이제 빨리 하는 거야. 그럼 몇이 되냐면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무조건.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커요. 그러면 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걸 이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x제곱분의 2x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칩시다. 자, 이번엔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어때요? 같죠? 자, 그럼 분모 최고 차수 2차니까 2차를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얘 수렴했네? 얘도 수렴할 거고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다 수렴하니까 계산하면은 2라는 결과가 나오겠지. 이렇듯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같으면 어떠한 지금은 2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2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이거를 일반화시키게 되면 어떠한 상수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적으면 돼요.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같았을 때는 상수로 수렴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수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야.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마지막 한 경우를 볼게요. 자, 분모 차수가 더 작다라고 해봅시다. 분자 차수보다. 그럼 또 예를 들 수 있는 게 x가 무한으로 갈 때 x제곱분의 x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때 분모로 계속 최고차수 보는 거야. 몇 차죠? 똑같이? 2차니까 자, x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줘 버리면요, 여긴 1이 될 거고 여긴 x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제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을 할 것이고요. 얘는 무한대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가 되죠. 즉 그래서 결국 1분의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죠. 즉 수렴했네요? 안 했네요? 안 했죠. 그래서 분자 차수가 더 컸을 경우에는 발산을 하게 된다. 즉 수렴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하고 싶대요. 그러려면은 분모 차수가 커야 돼, 분자 차수가 커야 돼? 네, 분모 차수가 더 크거나 아니면 차수가 아예 같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봐야겠죠? 자, 여기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를 볼게요. 뭐 너네 넘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또 거기 밑에 필기해야 돼가지고 넘기지 말고 바로 보세요.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차수를 보는 겁니다. 분모 차수, 분자 차수 봤을 때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럼 너네가 결국 아까 쌤이 알려준 방법대로 이렇게 나눌 거거든요. 근데 얘도 그렇고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전부 다 몇에 수렴하죠? 0에 수렴하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빨리 어떻게 하냐면 분모가 최고 차수가 2차가 나왔으니까 그거보다 작은 걸 다 지워버리면 돼. 어차피 0 될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남은 것만 약분하면 돼요. 몇이죠? 5라고 답을 할 수 있겠죠. 자세한 과정은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더 빨리 진행하면. 자, 한 번 더 봐볼게요. 자, 분모 최고 차수 1차죠. 자, 그럼 지울게요. 자, 그럼 여기서 너네들이 잘 대답하나 보자. 분자 최고 차수 어떻게 되죠? 분자 최고 차수 1차예요. 2차 아닙니다. 왜냐면 루트 x제곱이죠. 저기 보면은 그 루트 x제곱은 x잖아. 그치? 그래서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현재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1은 아무튼 차수는 더 작겠죠. 그래서 지워버리고 요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몇이겠어요? 2라고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마지막 유형.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돼 있죠. 자, 이때 같은 경우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유형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다항식 빼기 다항식 꼴이 있고, 그 다음에 루트 빼기 루트 꼴이 있거든요. 이렇게 유형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첫 번째로 다항식 빼기 다항식 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x,
요거를 이제 한번 계산해 보래요. 값을 계산을 해보래.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그럼 이때는 얘를 봤을 때 너네 느낌상 답은 어때 보여요? 무한대일 것 같죠? 왜냐면은 여기가 무한대고 여기가 무한대인데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대가 나오지. 예, 맞습니다, 결론은. 근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라고 제시가 돼 있냐면, 이 식에서 최고 차수가 몇 차죠? 묶어요, 그걸로. 묶어요? 그럼 1 빼기 x제곱분의 1 되는 거 확인됐나요? 그러면은 얘가 몇으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니까 이 식은 1로 수렴하겠지. 그리고 거기에 무한대를 대입하면 얘는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무한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직관적으로 봐도 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 한번 봐봤고, 자, 루트 빼기 루트 꼴이라고 돼 있을 때는 그냥 이건 이렇게 적으세요. 루트 보인 순간 너는 유리화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유리화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쌤이 이렇게 쓰기만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책에 이제 여기 써있어요. 보자잉. 무한대로 가요. 그럼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겠죠. 그래서 얘는 유리화를 해줄 건데 얘는 분자의 유리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분자의 유리화. 그럼 위아래로 이거 플러스인 거 위아래로 곱하겠죠. 그러면 분자 같은 경우는 너네가 이제 뭐 숙제를 하든 뭘 하든 계산을 했을 때 그 0분의 0꼴 할 때 유리화 했을 거 아니야? 숙제할 때. 그때 이제 너네가 합차를 하게 돼, 결국 분자가 합차의 형태가 나오잖아. 그 합차는 결국 제곱 빼기 제곱이죠. 그래서 그거를 막 이거 플러스를 위아래로 쓰지 말고 그냥 제곱 빼기 제곱 바로 쓰세요. 이렇게 분자할 때는 할 수 있겠지, 이 정도. 그리고 아래다가는 플러스인 것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x제곱도 이거 없애버리면 되겠죠. 계산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보자고.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여기 무한대죠. 여기도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네? 즉 결론을 내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위아래 차수를 봐보자. 분모 차수 몇 차죠? 1차죠? 그러면은 1차보다 작은 거 지우세요. 얘만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분자도 1차인 거 확인됐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몇이게? 7.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3 나와서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냥 너네 x 더하기 x분의 3x 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현수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혹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유리화 해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죠?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자, 그럼 분자 암산해 볼까요? 어떻게 되죠? 빠르네요. 2x 나오죠. 제곱 빼기 제곱하니까. 그리고 분모는 x제곱 더하기 x하고 더하기 꼴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분모 최고 차수 몇 차죠? 그럼 이거 다 지워버리면 되겠지? 자, 그럼 남은 거 계산해보자. 한 몇 될까요? 네, 1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수원에 비해서 뒤따 쉽죠? 수원이래. 대수에 비해서 엄청 쉽죠, 지금. 네, 다들 지금 삼각함수 그래프하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야, 오늘 수업할 때 잠깐 그거 하자. 어디 예건이까지는 다 시켰거든? 너네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연습했잖아, 쌤하고. 그래프 좀 한번 그려봐. 원 가지고. 예건이 한 몇 번 걸렸지? 막 엄청 오래 걸린 거 아니야? 한 20분 걸렸나? 그 그래프 한번 그려봐야 돼. 근데 그리니까 확실히 낫지. 답정은 아니야. 진짜 그림이 훨씬 나아. 제발 그려 한 번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못 그리겠으면 영상도 다시 돌려보면 되잖아. 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개새끼. 자, 이제 다음 내용 하겠습니다. 여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기 함수의 극한에 뭐라고 돼 있어? 응용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여기 뭐냐면 0분의 0꼴을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분수 형태로 돼 있죠. 근데 보면은 자, 분수 형태인데 얘를 계산했더니 알파가 나왔대. 자, 그럼 한번 복습 잘 됐는지 볼까요? 그럼 알파라는 값이 나온 거죠. 그 우린 이 알파라는 거를 세 글자로 뭐라 부르게? 뭐라 했냐고? 아니, 쟤 뭐라고 했어? 지라라고 했어. 극한값. 아, 진짜. 함수값 이지랄 하여 진짜 재수봐. 그러니까 너는 문제만 푸니까 그런 거라고. 문제만 좀 풀지 말고 개념 좀 보라고. 내가 언제 이걸 함수 그 리미트 나오는데 언제 내가 함수값을 쓴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20분인가 30분인가 뜻하게 해서 시간 적은데 내가 그거를 30분을 투자해가지고 설명을 했어. 아우 한장하겠네. 아니야 뭐라 하지 말자. 뭐라 다 해놓고 뭐라 하지 말자. 극한값이지. 그럼 이 극한값이라고 하면서 알파로 뭐 한다. 두 글자로 뭐 한다라고도 얘기했죠? 바로 수렴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극한값은요 현재 수렴하고 있는 거야. 이 극한은. 근데 봐봐, gx의 극한값이 몇이래? 0이래. 근데 gx는 왼쪽에 식 보면은 분모야 분자야? 분모지. 그러니까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분자도 어디에 가까워지겠대요? 0에 가까워지겠대요. 그러니까 즉 다시 정리할게요. 얘가 뭔 말이냐면요, 분수꼴의 극한을 계산했는데 수렴을 했어. 그러니까 수렴을 해야 돼. 우리는 수렴을 했는데 분모가 0에 가까워졌어. 근데 만약에 분자가 0에 가까운 수가 아니고 뭐 1에 가깝거나 2에 가깝거나 0이 아닌 상수에 가까워졌다 쳐보자. 그럼 0분의 상수꼴이겠지. 근데 우리 계속 그제부터 약속했던 게 뭐야? 0분의 상수꼴은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즉 무한한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잖아. 그럼 수렴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래서 수렴을 하려면 어때야 된다는 거야?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분자가 아이고야 잘못 썼다. 분모가 0에 수렴하면은 분자도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럼 밑에 내용 볼게요. 자, 식은 똑같은데요. 여기 결과가 지금 현재 달라요. 알파로 수렴하긴 한데, 근데 뭐래? 0이 아닌 수로 수렴을 하겠대. 그래 놓고 뒤에 설명 보니까 이번엔 뭐가 0으로 간대? 분자가 0으로 가겠대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위에는 그거였잖아.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은 분자도 반드시 0으로 수렴한다 했지. 근데 밑에는 반대로 나온 거거든? 분자가 0으로 수렴을 한대. 그러면 분모도 0으로 수렴을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 너네가 수렴을 해야 돼. 근데 분자가 0에 가까워. 그럼 분모가 0이 아닌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2라고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럼 2분의 0은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2분의 0은? 그거 2분의 0은 0 아니에요? 그쵸? 그럼 수렴하죠. 즉 분모가 0이라고 해서 분자가 0이라고 해서 분모가 굳이 꼭 0일 필요는 있어요? 없죠. 근데 0이 아닌 실수로 나와야 되는데 결론이.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분자가 0에 수렴을 했어. 근데 분모는 0이 아닌 숫자로 수렴을 했어. 그럼 무조건 그 극한값은 몇이 나올까? 무조건 반드시 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꼴이면 무조건 0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가 2 말고 다른 숫자여도.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하고 싶어. 그러려면은 분모도 0이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지금. 분모가 0이 아닌 숫자로 가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 0이 아니고 싶은 거야. 그럼 그때는 분모도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이해됐어요? 원래는 이걸 수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특강이고 하니까 그거 조금 내용이 어렵거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쌤아 이해됐습니까?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분자가 0으로 가면서 0으로 가면서 and 0이 아닌 숫자로 수렴을 한대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다? 분모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수렴해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걸 토대로 어떤 문제를 푸냐면 이렇게 문자를 구하는, 즉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유형이 나옵니다. 자, 얘의 극한값이 지금 몇이어야 된대요? 수렴해야 되죠. 그러려면 A, B 값을 구하래.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자, 그럼 봐봐. 분모 어디로 가니? X가 1로 가니까 0에 가까워지죠. 그럼 분모가 0이 돼버렸으니까 분자도 몇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2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얘를 fx라고 한다면 결국 f1이 몇인 거죠? 0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우리 0분의 0꼴을 그럼 계산해서 지금 3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0분의 0꼴 풀 때 숙제 했으면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유리화 아니면 인수분해로만 풀죠. 그러면 얘는 루트가 없으니까 당연히 뭘로 풀어야겠어? 인수분해를 해야겠지 그러면. 그런데 1이 근이잖아. 그럼 인수분해했을 때 당연히 x-1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지. 2x-b꼴로 정할 수가 있어. 웬일로 이거는 완벽하게 얘기를 했대? 그래야지 전개했을 때 2x제곱이 나오고 상수항이 b가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걸 전개하면요 어떤 문자가 안 보이죠? A라는 문자가 안 보이는데 그건 얘가 알아서 해결해줘. 알아서 해결해줘. 실제로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럼 2x제곱 마이너스로 묶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bx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근데 보면 얘를 넘기면 되잖아 바로. 그쵸? 그럼 이게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원래 식이랑 어때요? 똑같아지죠. 알아서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인수분해 아까 재섭이가 말한 대로 바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약분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원흉 없어졌으니까 우린 가볍게 대입할 거야. 그럼 2 빼기 b가 나오겠지? 그게 몇이어야 된다? 그래서 b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마이너스 1을 동그라미 1번씩에 대입하게 되면은 A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유형이 이제 시험에도 그렇고요. 자주 출제되고 방금 위에서 했던 개념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럼 루트 있는 상태에서도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죠. 자, x 어디로 가니? 그럼 분모 0으로 가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겠고요. 자,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어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무슨 화를 할 거니? 유리화를 할 거고 분자의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 자, 그 암산합시다. 그럼 분자 유리화 암산하면은 x 플러스 a 빼기 b제곱 되겠죠. 그리고 분모는 x-2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적히겠지? 자, 그럼 이제 또 봅시다. 자, 그럼 여기 b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친구를 활용하게 되면은 b제곱은 2 플러스 a라고 둘 수 있는 거 이해돼요?
루트 2 플러스 a 넘기고 양변 제곱한 겁니다.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등장하겠지. 괜춘? 아, 그래서 보니 x 마이너스 2가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약분해서 자 이제 2 대입하면은 분자는 다 없어졌으니까 1이고 루트 2 플러스 a 마이너스 b 해서 이게 4분의 1이 나오겠지. 그럼 이게 몇이어야 되는 거야? 4여야겠죠. 근데 여기서 요거랑 지금 뭐 하면 되겠어요? 더하든 빼든 뭐 연립하든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둘이 더해버리면 2루트 2 플러스 a가 4가 될 거니까 a는 2면 되겠죠. 그래서 2를 동그라미 1번씩에 또 대입하게 되면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완료됐나? 그래서 유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첫 시간에 연습했던 거 가지고 이제 확장되는 거다. 0분의 0꼴. 그리고 뭐 와닿진 않겠지만 참고로 0분의 0꼴이 너네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계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0분의 0꼴이 후에 미분하고 연결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개념 7번 볼게요. 자, 개념 7번 보면 극한에 뭐래? 대소관계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뭔 말이냐면, 자, 요거 쌤이 그냥 예제를 들어서 얘기해 줄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봐봐. fx가 x분의 1이고, 아니다. x가 1로 갈 때라고 하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gx가 x-1분의 1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너네 x가 이렇게 하자. 너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내가 불편해서 그래요. 자, 그럼 fx가 커요? gx가 커요? 한번 봐보세요. 둘이 비교해보세요. 일단은 gx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2배를 곱한 거잖아. 2를 곱하면 무조건 커지잖아. 일단 얘는 음수가 절대 안 나오고. 그치? 그러면 이때 fx가 gx보다 얘 잘못 들었다. 에이씨. 이제 잘못 들었다. 수렴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발산하는 걸로 예를 들었어. 자, 이렇게 이걸로 바꿀게요, 다시. 자, 그럼 gx가 더 크죠? 자, 근데 여기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를 이렇게 양변에 씌워볼게요. 그럼 얘 몇이죠? 0으로 수렴하고 얘는요? 0으로 수렴하죠. 어때요? 같죠? 즉 여기서요 fx가 gx보다 큰데 여기서 리미트를 붙이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등호가 생긴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 이제 이런,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자, 셈식으로 밑에 필기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x 그 다음에 hx 그 다음에 gx 순으로 이렇게 대소관계가 돼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리미트를 씌우게 되면은 뭐냐면 등호가 이렇게 생겨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겁니다. 얘가 예를 들어 알파로 수렴했고 얘가 알파로 수렴을 했어요. 그럼 얘의 극한값은 딱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뭐로 나와죠? 알파로 나오겠죠. 왜냐, 알파 이상 알파 이하를 만족하는 건 알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리미트 hx에 대한 함수값을 저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다시 대소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극한값을 구할 수도 있다. 예, 요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내신 고등학교에선 되게 쉽게 나오고요. 논술이라든지 대학교 수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머리를 왜 그지같이 하고 있어요 또. 자 그럼 봐봐.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식을 만족한다라고 돼 있죠.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리미트를 씌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씌워버리는 거야. 부동은 유지가 되겠죠. 유지됩니다. 부동은 바뀌지 않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x에 0을 대입했을 때 0분의 0꼴 아니고 그냥 몇이라고 바로 나오죠? 7이라고 나오죠. 얘도 몇이죠? 7이라고 나오죠. 그럼 7 이상 7 이하가 돼버린 거지. 아 그래서 리미트 fx의 값은 7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fx를 현재 모르지 뭔지. 하지만 저렇게 대소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가 이 단원의 취지입니다. 됐습니까? 좀 더 쉽게 해드릴까요? 왼쪽이 마음에 들어요? 오른쪽이 마음에 들어요? 왼쪽이요. 예,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붙인 극한값이 답입니다. 왜? 왼쪽하고 오른쪽은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그 똑같은 게 결국 얘 거거든. 넣어볼까요? 이번에 이 친구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 fx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x로 이렇게 나눠줘 버리면 됩니다. 양의 실수를 했으니까 0은 없겠죠.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풀래죠. 예, 그러면 요것만 딱 리미트 무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건 차수 어때요? 분모 차수, 분자 차수? 그럼 얘 지워버리고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럼 몇이 나오네? 5가 나오죠? 예, 그래서 답이 5가 나옵니다. 오, 되게 간단하죠? 자, 이러면 1단원, 소단원 끝. 고루모다. 여기까지 다 숙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모르는 게 좀 생길 거다. 그럼 그때는 가볍게 별표를 쳐오시거라. 알았죠? 자, 지금 부랴부랴 우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1단원을 끝낼 거예요. 제목이 뭐라 돼 있니? 네, 함수의 연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야, 근데 너네가 연속이라는 말을 처음 보나요, 여기서? 연속이란 단어는 너네가 평소에도 많이 이제 들어본 단어고 뭐 언젠가 자주 써보지 않았을까요? 너네 연속이 무슨 뜻으로 알고 있죠? 무슨 뜻이요? 한자 말고. 아니야, 한자로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끊김없이 이어지는 거지. 그걸 연속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제 그 뜻을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근데 일단 수학적으로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연속이라는 것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불러. 그럼 너네는 요 세 가지 조건에다가 네모 박스를 쳐주세요. 자, 그럼 먼저 봐보자. 처음에 뭐래? 함수 fx는 x는 a에서 뭐래? 즉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a를 대입하면 fa 값이 나와야 돼, 이 소리지. 예, 그거를 오른쪽에는 뭐라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함수 값이 존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무슨 값이 존재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봐봐. 어떠한 x는 a라는 지점에서 첫 번째 조건 함수 값이 정의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어야 돼.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돼. 우리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게?
그렇지.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지. 1에 대해서 좌극한은 몇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죠? 2에 가까워지고 우극한도 어때요? 2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극한값이 존재해야 하고, 근데 그때 세 번째 이제 얘가 극한값이지. 얘가 무슨 값이지? 그럼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어때야 된대요? 즉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우리는 얘를 연속이다.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쌤이 너네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려놨지,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야. 정말 쭉 이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끊기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때는 연속이 아니다, 즉 불연속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극한값은 같아, 극한값은 존재해, 근데 함수값이 없어. 그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한번 해보자. 자, x는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래죠. 자, 그럼 첫 번째, x는 1에서 함수값 존재하나요? 0으로 존재하죠. 자, 극한값도 알아볼까요? x가 1로 갈 때 극한값 계산하면 몇이죠? 0이죠. 오,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어떻네요? 같아요. 그래서 x는 1에서 뭐예요? 연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괄호 2번은요 어떤 조건에 위배될까요? 함수값이 x는 1에서 있어요? 정의되어 있지 않죠? 1 넣으면 분모 0 돼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되게 간단하게 딱 처리해버리죠. 그래프를 안 그리고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면서 바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더 봐보자. 자, 이제 너네가 요런 식을 자주 맞닥뜨리게 될 건데, 이렇게 된 식을, 이거를 이제 일명 뭐라 부르냐면 조각함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x 몇 기준으로 나눠져 있죠? 네, 그럼 x는 1 기준으로 조각돼 있다라고 불러요. 뭐 교과서에는 없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이 아닐 때라고 돼 있고 딱 1일 때라고 돼 있지. 그럼 아래 것부터 얘기하면은 x가 정확히 1이면 y 값이 몇이라는 거야? 즉 얘는 함수 값을 의미하는 식이야. 요 파트는. 근데 위에는 x가 1이 아니다라고 돼 있지. 그럼 1보다 어떨 수도 있겠어? 작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클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더 한번 얘기했을 때 저 위의 식에선 1을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1에 대한 극한은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냐면 극한은 1에 대입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이 아니다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극한값을 의미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추가 설명 하나 해봅시다. 그럼 얘는 뭘까요? 첫 번째 건 1의 우극한을 알아낼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 1보다 크니까. 아래는 1의 좌극한을 알아낼 수 있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함수값을 지금 3으로 알고 있지. 그럼 우리는 극한값을 계산해 볼 겁니다.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약분해서 바로 x 플러스 1 가능할까요? 몇 나오죠? 2 나오죠. 극한값도 2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아, 그리고 너네 시너지 풀다가 이제 요런 거 한 번쯤 봤을 거야. 구간이라는 단어, 뭐 닫힌 구간, 뭐 열린 구간 이따위로 적혀 있는 거 봤을 거야. 예건이는 최근에 쌤한테 저번 주인가 한번 물어봤었죠. 이게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예요. 예. 아, 근데 참 마플 시너지가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책도 리뉴얼을 다시 한 건데 아직도 그거를 수정을 안 해놓고 있다는 게 참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려운 건 아니야. 이제 우리가 봐봐. 중학교 때는 이거를 그냥 X 범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1 때 돼서 정확히 2학기 때 함수 배우면서 저거를 뭐라고 얘기했었죠? 세 글자. 땡땡역.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지금도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저 범위를. 어떻게 단순하게 시키냐면요. 여기 지금 는 돼 있고 는 돼 있지. 이때는 대괄호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는 양끝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는이라고 돼 있을 때는 얘를 특별하게 뭐라 부르냐면 닫혀있다라고 불러서 닫힌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수직선을 표현했을 때 빵꾸 메꿔져 있잖아. 그럼 빵꾸 메꿔져 있으면 뭔가 느낌이 닫혀있는 느낌 나잖아. 이제 억지 부리면. 그치? 네, 그래서 저거를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 둘 다 는 없죠. 그래서 이때는 소괄호를 이용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끝을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수직선 표현했을 때 빵꾸 뚫려 있죠. 네. 어떤 느낌이죠? 열려 있는 느낌으로 억지 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름을 부를 때 너 뒤로 나가라. 열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콘센트 내려놔. 열린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이름 어떻게 부를까요? 얘는 지금 세 번째 건 뭐야? 반만 열려 있고 반만 닫혀 있죠.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단어 그대로 붙이면 돼요. 반 열린 구간 아니면 반 닫힌 구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 아무거나 얘기하면 돼요. 반 열린 아니면 반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근데 웃긴 거는요, 닫힌 구간, 열린 구간은 이제 문제 속에 써 있거든요. 너네 이제 그 시너지 풀 때 실제로 닫힌 구간이라고 돼 있었을 거예요. 그 지수로 함수 문제 풀 때. 근데 웃긴 건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안 나와요. 그래서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실수를 구간으로 표현해 볼까? 값이 무한대는 값이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열린 구간으로 씁니다. 닫힌 구간을 쓰지 않아요. 무한대에서. 나 호건이 잘못 초대했다. 잠깐만. 나 얘한테 고1 방 넣어줬어. 잠깐만 이거 잠깐 추방 좀 시키고. 너네 고2지 참. 나 아무 생각 없이. 굉장히 미안해졌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해보자. 그럼 x가 0보다 클 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때는 0, 무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해서 쭉이란 소리인 거야.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쓰면 될까? 마이너스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2하고 닫힌 구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어떻죠? 1 빼고 전부 다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1이랑 딱 1만 제외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1만 제외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원래 우리가 이렇게 또는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합집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집합기호를 이용하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간 하는 거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개념 세 번째. 자, 이제 연속함수라는 새로운 함수를 배울 건데 뭐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연속함수는 당연히 연속하는 거겠어요? 안 하는 거겠어요? 연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설명 봐볼게요. fx가요,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서 뭐래?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fx가 있어. 근데 이 친구가 닫힌 구간 2,3에서 연속이래. 뭐 아니면 2,3에서 연속이래. 그러니까 딱 어떠한 모든 구간 말고, 모든 범위 말고 어떠한 구간을 딱 잡아. 근데 거기서 연속이 맞아. 그러면은 이때 이 fx를 연속함수라고 부르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냥 이름 붙인 겁니다. 그냥 연속인 함수. 그냥 어떤 구간에 연속인 함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참고적으로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뭐 열심히 아까 방금 연습했네요. 이거 알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6-1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래요? 연속이 되래요. 자, 그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얘가 몇 기준으로만 조각 나 있죠? 그럼 이 말이에요. 1 빼곤 다 연속인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1에서만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다시 무슨 값이라 했죠? 어차 함수 값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극한값이 일단 존재해야겠죠. 그럼 보니까 리미트를 붙여줄 건데 분모가 어디로 가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로 2 더하기 a가 0이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0분의 0꼴이니까 바로 인수분해주면 되겠지. 그 인수분해 하면은 뭐 아마 금방 이해할 겁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약분해서 x에다가 1 대입하면 되니까 몇 나오겠네? 3 나오겠죠. 그럼 이 3이 무슨 값이에요? 극한값이 되는 거고 동시에 함수값이 되어야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b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 너무 빠른가? 자, 그리고 네 번째. 야, 또 연속함수가 뭔지 배웠으니까 이제 또 뭐 해야겠어? 사칙연산 하겠지? 다행이게도, 정말 다행이게도 극한성질하고 똑같아. 두 함수가 연속이래. 그러니까 극한에서 뭐였어? 수렴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단어만 바뀐 거야. 연속이야. 그럼 사칙연산 다 자유롭게 연산해도 상관없어. 왜? 무조건 연속될 거야. 그래서 강조는 요 4번만 또 하겠습니다. 왜냐면 연속은 연속인데 저기 4번 보시면 알겠지만 분모는 몇으로 연속하면 안 된대.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분모는 0이면 안 됩니다. 한번 봐볼까? 7-1번. F랑 G가 X는 A에서 뭐래? 그때 X는 A에서 항상 연속의 함수 고르래죠. 그럼 기억은 뭐야? F 앞에 마이너스 곱해진 거니까 사칙연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니은 더했죠. 곱하기도 했고요. 디귿 뺐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리을은 틀린 거예요. 이유가
분모가 0이 아니란 말이 없기 때문에. 분모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도 봐보자고. 함수 연속성을 조사하래죠. 그럼 이 친구는 두 함수를 뭐 했어? 곱했죠. 그러면은 곱하기니까 각자 보면은 1차 함수, 2차 함수지. 자, 이제 이런 거 생각해봐. 1차 함수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2차 함수를 머릿속에 가볍게 그려봐. 그릴 때 연속적으로 쭉 그려지니 아니면 뚝 끊어지니? 연속적으로 쭉 그려지죠. 끊김없이. 그래서 1차 함수랑 2차 함수는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인 애들끼리 곱했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뭐겠어요? 연속이겠죠. 근데 2번은 얘랑 얘로 보면 나누기를 한 거지. 그럼 분자는 2차 함수고 분모도 1차 함수여가지고 다 각자는 연속이 맞아. 근데 분모가 몇이 될 수가 있어? x가 몇일 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곳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네? 그리고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해서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너네 최대값 구하는 거, 최소값 구하는 거 많이 해봤어,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근데 혹시 쌤이 이 말했던 거 기억나요? 야,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언제냐면 일단 유리함수 배울 때 유리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양끝 넣으면 무조건 답이다 라고 했었거든. 그림 그리지 말고 양끝에 x값을 대입하면 각자가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는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이유가요, 너네한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게 만들려면요, 지금 여기 적혀있는 최대 최소의 정리를 만족해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최대 최소의 정리를 보면은 fx가 닫힌 구간에서 뭐면?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라고 적혀있죠.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예요.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무조건 연속은 아니잖아. 원래 점근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되는 게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얘기를 하려면 그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불연속인 지점을 제외하고 연속인 지점에서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입하면 끝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림 굳이 그려서 확인하지 않고. 근데 참고적으로 보면 뭐래? 닫힌 구간이 아니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돼 있죠? 닫힌 구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너네 이제 그 지수로 감수할 때 있잖아. 뭐 더 나아가서 삼각함수 문제 풀 때 문제 잘 보면요, 다 닫힌 구간으로 돼 있어요. 최대 최소 구할 때 다 닫힌 구간으로 돼 있어. 이거 한번 보면서 문제 한번 또 풀어봐. 다 닫힌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걸 안 배웠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준 거였고, 이제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배운 거죠. 그리고 연속함수의 마지막 내용인 얘인데 요거는 되게 짜잘하고 부수적인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3단원까지 다 한번 돌고 쌤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좀 안 했던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빠뜨린 개념. 그러니까 너무 딥하게 당장 볼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적지 마세요. 쌤이 이렇게 패스라고 적어 놓을게요. 다시 돌아가서 하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안 해도 되는 문제를 잠깐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29쪽까지는 없고요. 자, 31쪽에 여기 6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은 살짝 살포시 작게 X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쪽에서 33쪽까지 봤을 때 라고 하기 전에 야 요거 뭐게? 이게 뭐게? 주기함수야 이 새끼야. 이게 주기함수식이었죠? 우리 엊그저께 했고 예건이는 어제 했고요. 주기 몇 자리식이죠?
6자리씩입니다. 즉 6칸씩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안 해도 이거 12번, 13번, 14번까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할게요. 분명히 여기 그 기초 문제 평가할 때는 분명히 모르는 게 생깁니다. 쌤하고는 정말 생기초 개념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오래 붙잡지 마세요. 모르겠으면 다 지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1단원이 끝납니다. 쌤이 이렇게 빨리 한 이유, 지금 우리가 총 10번 수업 중에서 2번 수업만에 1단원을 마무리가 했어요. 그럼 이제 몇 번 남았죠 수업이 총? 8번. 예, 그 넷넷 나눠서 미분적분 하려고. 넷넷 나눠서. 그러려고 일부러 빨리빨리 간 건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금요일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너네 이제 딴 거 숙제하느라고 바빠 죽겠고 공부하느라 힘들잖아요. 여기 33초까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아마 굉장히 풀게 많을 겁니다.